네, 반갑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SG와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관련주죠. 이 부분 알아볼 거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에는 한화오션과 네이버, 그리고 인기 검색 상위 종목에는 미쳐버린 삼성전자와 펩트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이 둘 다 미쳐버린 종목이네요. 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G 살펴보시면 전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4%. 네,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치고는 제일 강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밑에서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연결시키는 부분들은 별로 없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게 이제 아스콘 업체입니다. 네, 국내 1위의 아스콘 업체인데 뭐 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이 아스콘이라는 부분들이 해외 진출이 좀 어려운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에코스틸 아스콘이라는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작년이죠. 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작년에도 한번 이것 때문에 한번 번쩍했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단 종전은 언젠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일단 대통령 당선하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는 100일 안에 종전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또 도로 포장 쪽 부분에서는 이 아스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면 네, 해외 쪽으로의 어떤 신규 시장에 대한 어떤 침투력 이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네, 요거는 끊임없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계속 가지고 가시기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 전날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많이 올라간 것은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면 뭐 뒤이어서 또 말씀드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이 난리를 피고 있거든요. 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크다, 리스크가 있다, 올라갈 때마다 털어먹겠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괜찮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될 만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조금 전 말씀드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반복하잖아요.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렇게 관련이 있는가라는 부분도 조금은 네, 미지수죠. 그 다음에 뭐 중소 토목건설 토목 기업들도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시면은 정말 관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토목이기 때문에 건설이기 때문에 엮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SG는 조금 다르죠. 네, SG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의 어떤 성장 기대감이나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테마에 엮여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떨어지게 되면 같이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그럼 다음날 죽인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차익 매도가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테마는 같이 움직이게 되죠. 물론 그 중에도 대장이 있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테마의 영향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와르르 무너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정 구간의 조정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왜냐면 급등 이후에 떨어지는 포인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등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지지라인대가 3,500원, 그 다음에 아래쪽은 3,1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3,500원을 깨지 않으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몸통 절반으로 따지더라도 3,3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3,300원이 깨졌다 하더라도 3,100원대 지지선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 2,900원. 계속 이렇게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압박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일단 네, 월요일날 뭐 하락의 포인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홀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500원 정도 수준에서 유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가 조금 애매한 것을 제외하고는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하시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등락에 대한 포인트가 있더라도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래쪽 최종 지지 라인은 2,500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위쪽에서는 그냥 저 같으면은 보유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높은 자리에서 매수해서 따라 들어가고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3,750원에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다. 근데 2,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이 변동폭 자체만 보더라도요. 무려 한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견디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나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따라가면은 아주 곤란한 경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부 토건 넘어갈까요? 3부 토건. 지난번에 한번 전략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승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이제 900원 정도 됐던가요? 네. 이때 진단해드렸던,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에 진단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매물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1,500원대에 달하는 매물대.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은 한 번으로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상한가를 한 번 더 갔나요? 네, 그죠? 상한가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나서 매물대에 붙이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이 매물대라는 것에 항상 그 별표를 쳐놓고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한 자리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부분을 꼭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일단 과매수로 들어갑니다. 과매수 들어가고 매물대에 부딪힌 모습이라서 조정은 좀 필수가 되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지금 관리 종목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온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매물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담감이 상당하죠.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해서 진행이 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종전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의 변동성은 보이겠지만 특정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변동성과 또 관리 종목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종전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까지 될 것이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진짜로 우크라이나 종전이 될 것인지 또는 뭐 그 부분들은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을 안 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이 부분들의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물론 이제 뭐 전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전쟁을 정말로 종식을 시켜버리게 돼버린다라면 네, 관련주들은 또 한 번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패턴에서는요. 단기적 포지션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물대를 통과해서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겠죠. 저는 관리 종목은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매수 의견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네, 지지선만 좀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갭상승한 구간이 딱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요. 1,000원 정도 시점에서 지지선 약간 만들어지죠. 이거는 강한 지지는 아닙니다만 특정한 포인트가 있어요. 급락을 했었던 포인트. 자, 그 자리를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그 지지라인 때는 이제 1,100원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분명히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거고, 자, 이 부분에서 충분히 매도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종목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1,380원이지만 만약 1,1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한 25%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변동성 굉장히 큰 거죠. 이게 하루만 해도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 게 일단 유리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따로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왕 변동성에 올라탔다라면 1,100원 정도 여기 또는 좀 아래쪽에 1,000원 조금 넣는 가격대 요 매물대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한번 보고 가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홀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매도를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1,100원 지지선 보고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돌파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1,500원 지금은 1,600원만 넘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성만 있다라면 충분히 네, 돌파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이
과매수 국면이죠. 요거를 횡보로 풀든 아니면 살짝 조정으로 풀든 뭔가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조금 예상은 되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수 들어가면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아래쪽 지지선만 지켜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괜찮죠. 넘어가면은 뭐 과매수고 나발이고 간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홀딩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보시고, 기대감은 일단 2월달 정도까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얘가, 뭘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테마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지선과 저항선 체크하시고, 그 부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여부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한화오션 볼게요. 네, 한화오션. 조선주가 또 조정을 살짝씩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한테 많이 언급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조선 플러스 방산입니다. 트럼프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가 조선주, 한국을 콕 집어가지고, 좀 도와주셔.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조선주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 조선주에는 한계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성수기 진입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태고요. 또 우크라이나전이 종식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러시아와 유럽 간의 그런 거래가 또 성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지만 성사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지금 유럽으로 이 실어 나르던 그 LN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나가리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그 섬유관, 뭐 이런 가스관, 이런 것들이 지금 막혀있는 상태지만, 미국이 그래서 열심히 팔아가지고 이득을 취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종식이 됐어. 평화 모드로 갑자기 가. 그러면은, 러시아와 다시 이런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안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돈이 안 된다 또는 러시아가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상황으로 간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은 특수선박에 대한 수혜가 사라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뭐 시장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 트럼프의 무역 분쟁이라는 얘기죠.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무역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 이 조선주들의 성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조선주 쪽에서 선택을 한 부분들은 뭐였냐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 두 가지인데, 얘네들은 조선과 방산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연관고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얘들은 직접적으로 뭐 잠수함, 구축함 이런 것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과 방산을 같이 섞어가지고 보면은 어떻겠는가라는 부분들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죠.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60% 정도 수익률에서 팔아먹었어요.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그 조정이 잘 들어가다가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하나오션은 지금 아직 보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요거는 일단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구구절절한 얘기는 다 빼고요. 지지선만 일단 보세요. 35,000원입니다. 35,000원 지지선만 유지되면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한다면 장기적 봤을 때 장기적 관점으로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이 하나오션은 홀딩이 좋습니다. 홀딩 하시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나오면 그까짓 거 받지 뭐. 그 다음에 만약에 나한테 유리한 가격이 오면 더 사지 뭐, 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감안하고 그냥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애매한 위치예요. 매수 들어가긴 좀 어렵습니다. 이격이 좀 벌어진 것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서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옆으로 누워서 포지션을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의견은 좋지 않습니다. 매수는 좋지 않겠고 대응 포인트는 그냥 홀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지지선은 35,000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를 보시면 네이버도 지금 열심히 올라왔어요. 저점권에서 이제 뭔가 돌아서는 위치인가. 네이버는 지난번에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코로나 때 한참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 자리가 언제냐? 지금 자리입니다.
네. 20만원 조금 아래쪽, 18만원, 17만원 정도가 이제 저점 지지라인 때,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주가가 다시 올라오려면, 이때의 영광을 찾으려면 이때보다 더 좋은 거, 또는 이때의 수익성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멀리 가버렸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지선까지 다 밀렸기 때문에, 카카오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카카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지선까지 지금 거의 다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어요.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단 말이죠. 즉, 3만원 아래까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쪽은 매매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지금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네이버는 훨씬 더 괜찮죠. 문제는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겠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애매합니다. 자, 위쪽에 저항대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도 당연히 있겠고,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단기적 상승에 그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박스권 형태의 어떤 새로운 진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즉 19만원부터 23만원까지 형성되는 이 박스권 라인으로 또 진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출발하게 되면 뭐 20만원대 초중반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거기가 맥시멈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물론 현재 시점에서 뭐 한 20% 30% 수익 나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스권 진입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박스권은요, 하단 포인트를 밑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게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한 저항을 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보기엔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래쪽 지지선이 그래도 괜찮아요. 17만 5천원에서 한 18만원 아래쪽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현재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죠. 밀려봤자 뭐 한 3%좀 되겠나요? 많이 되네요. 한 7, 8% 되네요. 한 7, 8% 밀린다. 뭐 그 정도 감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유 관점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매수 의견을 좀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반등에 대한 부분은 좀 불확실하지만 나는 길게 보고 한번 가보겠다. 어차피 바닥인데 한번 해보겠다. 나는 네이버를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8만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은 당장 매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 좀 더 보고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상황은 지금 현재 시점은 좋아요. 그래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 지지선 보시면서 가시면 되는데 매수 의견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장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매수를 그래도 꼭 하고자 하신다면 18만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20만원대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제 이 위쪽 라인인데 23만원대까지 열려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로 뽑아내면 안 돼요. 바로 뽑아내면 이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정을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시간을 두고 더 천천히 상승하게 되면 아마 저는 그렇게 된다면 20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네, 상황에 따라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박스권 진입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일단 네,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이게 미쳐버린 주식 아닙니까? 이제 어제 이제 7% 장중에 8%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과매도에서 급하게 뛰어 올라가는 모습 좀 있었지만 그동안 과매도가 계속 진행됐었잖아요.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했었던 게 뭡니까? 삼성전자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정부에서 뭘 하든 아니면 기업에서 뭘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네, 자사주 매입을 얘기합니다. 1년 동안 10년이 아닙니다. 1년 동안 10조 원 규모가 상당합니다. 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적으로 매입하겠다. 자, 10조 원을 일단은 매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요. 외국인들이 지금 저 위에서 팔아먹은 게 14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10조 원을 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것만큼 이제 물론 내 단기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더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계속 사들이겠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10조 원 중에서 3조 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전량 소각하겠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3개월 안에 3조 원을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조 원을 3개월 안에 사겠다. 왜냐면 이 10조 원 중에
3개월 매수한 이 3조 원 정도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전량 소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인가?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번 달 18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을 해서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 주입니다. 요거를 3개월 동안 사가지고 소각을 해버리겠다. 즉 3개월 동안 3조 원 매수 유입을 시켜버리겠다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개월 이후니까 9개월 동안 이제 나머지 7조 원을 매수하겠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조 원의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뭐 얼마큼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일단 자사주 매입을 해놓고 나서 소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얘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무지막지한 호재입니다. 네, 무지막지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호재는요, 대단한 그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고요. 증시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주가 상승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에서도 많이 뛰었어요. 네, 시간에서도 3%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55,000원대 넘기는 라인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요 구간까지의 어쩌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막 미쳐버리는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한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요. 여기 지금 57,000원, 6,000원, 8,000원 요 정도 나오는 지지선이 있잖아요. 요 바닥을 만약에 통과해버렸다. 6만원까지 가버렸다. 이렇게 6만원 갈 수도 있잖아요. 6만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올라가면 됩니까? 한 13%. 한 13%만 올라가면 되네. 상한가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주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네. 그거 쉽지 않겠네요. 네. 55,000원 넘어가는 거는 가능하죠. 뭐 한 4%, 5%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매물대 진입하기 전까지는 약간 몸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가면 분명히 매도가 나옵니다. 네. 분명히 매도가 나옵니다. 자사주 매입이고 나발이고 간에 다 필요 없고 나 더 이상 너희들을 못 믿겠다. 분명히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 매도가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잡아서 약간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55,000원 정도 지지를 형성하고 다시 반등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매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어디서 매수하느냐가 대한 문제죠. 이게 목요일날 49,900원 홈쇼핑에서 판매할 정도의 가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뭐 금요일날 어제 따라 붙으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테고요.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단 추가 상승을 통해서 더 연속적인 상승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각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갔지만 내용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오전 동안에 매수 계속 하다가 막판에 조금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연속적인 매수가 더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자사주 공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된다면 긍정적이 되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HBM을 엎어버린다. 엔비디아 쪽으로 되는 부분이 나타났다라든지 아니면 뭐 4분기 실적 뭐 이런 부분들 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산타랠리를 통한 그런 주가 상승의 어떤 주인공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와 지금 종합주가 지수 간의 어떤 차이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코스피 지수는 떨어졌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은 격차가 확 줄어들잖아요. 자, 삼성전자 65,000원 가는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 2,600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2,700 넘어가려면은 75,000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상승이 삼성전자의 완전한 진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조금 갈 때 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요. 계속 홀딩하세요. 네, 때가 뭐 돈이 뭐 조금씩 한다고 뭐 계속 뭐라고 그럴까요? 추가 매수하겠다, 분할 매수하겠다, 이런 분들 말리지 않습니다. 네, 매수하셔도 좋은 거니까 괜찮고요. 다만 저는, 저 위쪽에 있는 지지라인 때만 통과하게 되면, 저항라인 때만 통과하게 돼서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고 연속적 상승이 담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다른 쪽 넘어갔을 때, 굉장히 아쉬움을 느낄 걸 생각합니다.
목요일, 수요일, 뭐 그 전에 이번 주 내내 계속 뭐 손절하고 뭐 딴 종목 탄다 뭐 그랬는데 삼성전자만 오르고 다른 종목 다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네, 내가 판 주식이 올라가고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는 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실 회복의 기회가 더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버리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펩트론 넘어갈게요. 네, 펩트론. 아, 요것도 진짜 무지막지한 주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하네요. 이거는 뭐 지금 뭐라고 뭐 깔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많이 올라가서 부담은 돼요. 상당히 부담되고 뭐 기업 내용 뭐 그다지 썩 좋지도 않거든요. 근데 워낙 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뭐 기업이 지금 적자고 뭐고 뭐 그거 다 떠나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산다 이거죠. 네. 산다. 아, 너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 이 추세가 형성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팔 필요가 없습니다. 급등을 하게 되면 조정을 받게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는 조정이 잘 안 들어옵니다.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아직 지지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등 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팔았을 때 그냥 더 올라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흐름적인 부분은 지금 매우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매도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매수 아니고 매도 아닙니다. 자, 단기적 포인트를 본더라도 지금 5일선 이탈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21선과의 데드크로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 때는 10만원 정도 형성되는 것 같고요. 데드크로스 나오면 일단 아래쪽 61선까지 밀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중간에 또 지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 종목은 진짜 무슨 악재가 나와서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일단 10만원 지지선, 그 다음에 9만원대 지지선, 이거 다 깨고 내려가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동되는 사이에 61선 올라가서 지지선 만들어버리면 이쪽에서 또 단단한 지지가 나오고 반등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요거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는 상황에서 매도를 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네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은요 보통은 감안을 하고 61선까지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61선까지 깨고 내려가서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엿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수는 어차피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왔어? 그럼 일부씩 네 조금씩 계속 차익 실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데드크로스 나올 때 절반을 팔고 나머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나머지를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전략이 어떻겠는가. 즉 분할 매도를 권장해 드린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차피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관심이 높아지는 상태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쯤에서는 매도는 조금 아쉽겠죠. 홀딩만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네 조정이 쉽게 네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SG 삼부토건, 하나오션, 네이버, 삼성전자, 펩트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네 2차전지 관련주 네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